예, 방금 소개받은 고봉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목포 옆에 무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하고 똑같이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부부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5시에 이제 소 먹이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송아지가 나가지고 안 아프면 좋겠죠. 네. 송아지 설사 보성은 베스트 하모 연구에는 워낙 그 소를 잘 키우신 분들이라 송아지 설사 전혀 안 하죠. 해요? 보성이 송아지 가격도 높잖아요. 송아지가 설사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송아지를 설사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수의사, 여기 수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수의사 선생님이 안 오시고도 그냥 간단하게 주사 한 방 주거나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이 방법 제 경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번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번식을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번식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개량을 조금 더 하면 내 송아지 가격이 남들 400만 원 받을 때 내 거는 500만 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개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량을 그러면 한없이 시간을 늦게 오랫동안 걸리면서 해야 될 것인가, 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송아지 가격이 지금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29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번식우를 키워가지고 이익을 내실 수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가비하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마 290만 원 하게 되면요, 부산물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횟집 다 수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 마이너스예요. 작년 대비 제가 작년에 배합 사료를 어미가 1년 동안 먹는 게 48만 원 먹었어요. 올해는 98만 원 먹었어요. 배합 사료만. 아직도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만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횟집 하나에 싸게 사신 분들은 5만 5천 원에 더 사셨을 거예요. 뭐 6만 원 이렇게. 올해는 아마 8만 원 이하는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그것도 지금 서로 박 터지게 지금 그 볏짚 조사료 작업하시는 분들은 볏짚 바닥에서 볏짚을 확보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을 지금 8만 원 이하는 절대 생각 안 하고 있고, 김제에서 며칠 전에 그 필 있지 않습니까? 필을 수확해서 3차 기준이 8만 5천 원이라고 공지를 해놨더라고요. 생산비가 계속 오르는데 송아지 한 마리 죽으면 10마리 키우는 사람은 송아지 하나 죽으면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고,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소 가격을 전망하는 GSNJ라고 하는 곳에서 2024년도에 송아지 가격이 290만 원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 때는 가더라도 우리는 일단 난 송아지는 안 죽이고 설사를 안 하게 하고 키우는 방법, 그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제가 송아지 생산비가 2020년도에 157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사장님, 작년에 송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시장에다가 출하할 때까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예. 그리고 대충 뭐. 보통 우리는 전부 풀도 사고 하거든요. 네. 여기 자가 생산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그 이렇게 하얀 토시 끼고 있는 사장님 있잖아요. 네. 사장님은 지금 송아지 작년 생산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220만 원 정도 돼요. 네? 220 정도. 220만 원이요. 그 220만 원 속에는 사료비, 그 다음에 엄마 사료비, 송아지 사료비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송아지가 죽는 것까지 포함해서 220만 원이요. 아마 그 정도는 상당히 정확한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0만 원의 송아지 생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송아지를 어쨌든 나온 놈은 건강하게 키우자. 요만큼 있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저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실 것 같습니까? 네? 가스. 예. 빼보셨어요? 직접? 송아지가 3개월 정도 된 애들이 아주 집에서 좋은 송아지가 갑자기 뒷발로 배를 막 차고 꼬리를 이렇게 들고 허리 등을 구부리면서 통증을 엄청 막 이렇게 통증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일 때 그때 보면 지금 송아지는 장이 꼬였거나 지금 배에 가스가 찼습니다. 이때 그래서 제가 이제 눕혀놓고 송아지를 이제 가스를 빼주는 일을 하거든요. 대부분 우리 그 호수 있잖아요. 호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위로 넣어서 이렇게 하면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뺄 때는 뒤에서 봤을 때 소를 뒤에서 봤을 때 좌측에 이 좌측에 여기 보면 삼각형으로 들어가는 데 여기 있어요. 거기를 그 수액할 때 꼽는 긴 침 있죠. 그걸 딱 꽂으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기를 대면서 가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면 본인들이 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기는 일단 해열제를 놔요. 해열제를 놓고 일단 수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수의사 선생님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집에서 아기 키울 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같은 이런 건데 이런 현상이 우리 집은 안 왔어. 그러면 아직 안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송아지를 191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한 마리를 죽였는데 그 한 마리가 일찍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일단 송아지가 뒤로 나온 소는 일단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죽이겠죠 언젠가는. 근데 요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안 죽였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번식하는 농부가 송아지 새끼를 내는 농부들이 최소한 이 세 가지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하나는 우리 집에 있는 암소가 무조건 1년에 31kg짜리 송아지를 한 마리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31kg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어난 송아지는 무조건 다 살려야 돼요. 100%. 그 다음에 이제 어미가 새끼를 낳고 어느 날 이제 이 새끼 낳는 걸 그만하고 비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비육을 한 소가 나가서 공판장으로 나가가지고 1등급 이상을 받으면 송아지가 벌어주는 만큼 어미소도 또 벌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송아지 뺐으니까 이 소는 이제 그냥 나가서 개값해도 돼 이러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면 번식농가 소득이 없습니다. 제가 한 말에 동의 안 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육성률에 대한 얘기고요. 요 뒤에 경상호 비육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요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송아지 체중 목표가 3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태어날 때 생시 체중 목표가 31kg입니다. 사장님들은 몇 킬로세요? 송아지 태어날 때 체중 목표 혹시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 예?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예. 한 40kg짜리 들고 가고 있어요. 아 40kg요? 저는 오솔 베스트 하나는 분명히 그렇게 잘 키우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소를 못 키우기 때문에 31kg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젖은 제가 이제 90일령을 주위로 해서 젖을 때거든요. 그때 목표가 107kg예요. 이 107kg는 젖될 때 체중이 몇 킬로 그거 역시 안 재보셨어요. 모르겠죠. 생시체중 모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6개월. 저는 6개월 된 송아지를 탑니다. 사장님들은 9개월 된 송아지 타시죠? 저는 사장님들보다 3개월 더 빨리 출하를 하는데 가격은 더 낮게는 안 받습니다. 사장님. 근데 6개월 때 체중이 206kg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런가 실제 그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도 다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머리가 이 정도로 하얘하신 분들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소를 키워야 될 시간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송아지 체중 정도는 재보도 못합니다. 그게 재려면 일단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렇게 송아지를 안고 저울 위에 올라갔다가 송아지를 내려놓고 다시 재면 그걸 빼면 송아지 무게가 나오잖아요. 이 무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를 키우면서 번식하시면서. 왜 송아지 체중이 31kg야 되는가? 송아지 체중 45kg, 50kg 나오면 엄청 좋아하시죠? 좋아요. 네? 좋아요. 송아지 체중 45kg 이렇게 나온 애들이 도체중 500kg 넘겠다는 송아지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23kg짜리는 500kg 넘는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체중을 우리 집 이번에 소가 45kg짜리 나왔어. 이거는 나 소 키우는 기술이 1급밖에 안 돼. 이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송아지 크게 나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암소가 어디 문제가 있고 이걸 보셔야 돼요. 나면서 난사하면서 아내가 상처가 났나 소가 계속 그런 소는 관찰하셔야 됩니다. 사료를 오늘 잘 먹나 내일 잘 먹나 모르겠어요. 며칠 있다 잘 안 먹는 소는 빨리 수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미소가 삽니다. 그래서 송아지 체중 크게 나오는 것은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집에 태어난 송아지 무게입니다. 숫송아지 체중이 33kg였어요. 그 다음에 젖을 뗄 때 124kg입니다. 제가 아까 체중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송아지가 젖을 뗄 때까지 하루에 숫송아지가 880g 컸어요. 하루에 880g 큰 것은 굉장히 잘 큰 겁니다. 이때는 송아지 때 잘 큰다는 것은 젖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송아지 체중은 32kg를 컸습니다. 32kg로 났어요. 평균 체중이. 그런데 얘들이 젖을 뗄 때 보니까 평균 107kg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kg 컸냐면 하루에 800g씩을 컸어요. 우리나라에서 송아지 체중을 하루에 젖될 때까지 하루에 800g씩을 키울 수 있으면 그분은 굉장히 송아지를 잘 키우거나 사람이 잘 키운 거 아니죠. 어미가 잘 키운 거죠. 그래서 그때
사료도 얘가 잘 먹었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야지 하루에 800g씩 줍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안 재보셨잖아요. 저는 제가 2005년도에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소를 암송아지하고 숫송아지를 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 암송아지가 새끼를 그 다음에 낳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체중을 다 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사료를 바꿨다. 농협사료에서 천하제일 사료를 바꿨다. 그런데 사료를 바꿨더니 똑같은 사료 양을 먹였는데 태어나는 송아지 체중이 변했다. 그러면 그 사료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일단 변해야 돼.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송아지가 어떻게 태어나든 사료 회사에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송아지 체중이 다르면 그 회사에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화를 잘 안 받으면 사장한테 전화해서 너가 사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담당 박사님께서는 사료가 어떤 정확히 사는 걸 쓴다는 얘기인가요? 하고 거기에서 또그 티모시나 그런 연맥 같은 걸 주시나요? 저는 저때 때까지는 따로 풀을 안 줍니다. 조사를. 걔들이 먹는 것은 엄마가 먹는 풀 가서 먹을 뿐이죠. 가능하면 엄마 풀을 못 먹게 하고요. 사료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 송아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지금 31kg짜리 송아지가 태어나면 사장님들 2일에서 10일차가 되면 송아지가 설사하죠? 안 합니까? 그때 설사하면 이런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설사는 언제 하냐면 15일에서 25일 이때 또 설사를 합니다. 안 하시면 좋은 거고요.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언제 하는가? 젖대고 나서 설사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설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쉬워요. 제가 한 거를 따라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건 아직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사장님들 좋은 방법도 있지만 제가 한 거를 따라 해가지고 어느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이제 31kg를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31kg 체중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분만 60일 전에 사료 더 주는 것을 합니다. 이거는 사장님도 다 아시죠? 60일 전에 사료 더 주죠. 몇 그램 더 줍니까? 500g이요? 사장님들 앞에 회장님 500g 더 주신다고요? 반바가지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네? 800g. 반바가지는 850g입니다. 사장님들이 딱 드시면 1.7kg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반바가지를 뜨면 850g. 그래서 850g을 주면 송아지가 큰 놈이 나옵니다. 많습니다. 생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면 저울에다가 내가 놓고 한 바가지를 딱 떠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그놈 말이 맞았네. 그래서 사료를 많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바가지 주면 어미서 삶아져가지고 갑이 돼가지고 수정사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살쪘는데 저 뒤에 수정사분 있어요. 왜 이렇게 살찌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주는 적정량은 일단 500g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0일 전에 분만 30일 전에 사료를 다시 500g을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1kg가 올라간 거예요. 1kg가 그러면 사료 바가지로 뜨면 반 조금 더 뜨면 1kg가 됩니다. 1kg가.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이게 표준은 아닙니다. 자기 집마다 소들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으면
분만 60일 전에 요거하고 같이 그 피칸톨이라고 우리 다 아시죠? 요거를 어미소한테 5mm 정도를 주사하시거나 주사하는 게 우리 소한테 주사하니까 소가 너무 아파해. 그러면 이런 제제를 가루로 해서 사료에다 뿌려주시거나 이런 거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유가 지금 31kg 체중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안 따라 하시던 이제 그건 상관인데 저는 분만 60일 전부터 조사료를 배합사료가 하루에 한 번만 주다가 지금은 몇 년째 하루에 한 번만 주고 있습니다. 사료를 어미사료한테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그 사장님들은 소가 불쌍해서 2번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료를 그러면 너는 왜 더 주라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료를 더 주라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분만을 했습니다. 소가 이렇게 분만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분만하고 나서 다시 21일째 되면 우리 사람 말로 풀면 분만하고 21일째 소는 생리를 합니다. 생리를 한다는 것은 다음 번식을 이미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생리가 언제 이 생리를 위한 준비가 58일 전에 이 생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500g을 더 주는 이유가 이 생리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더 주자는 거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더 줘야지 여러분들이 45일 만에 발정이 왔을 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새끼가 딱딱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분만 30일 전에 제가 500g을 다시 올린다고 했잖아요. 분만 30일 전에 올리는 이 더 주는 이때 사료는 초유를 만드는 거예요. 초유. 이때 초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어미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 설사를 잘하는 송아지를 나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료를 올려주게 되면 송아지가 설사를 잘 안 하는 송아지로 바뀌는 겁니다. 젖이 좋으니까요. 엄마들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 말은 아기 때 파란 잎사귀만 먹어도 송아지 제가 설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만 30일 전부터 사료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초유를 만드는 거다. 나는 좋은 초유를 만들기 위해서 사료를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만했잖아요. 분만하고 나서 60일까지도 저는 어미소가 먹는 조사료 뭐 볏짚이 돼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사다 먹인 뭐 티모시, 라이그라스 뭐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바꿉니다. 그냥 30일 전에 먹었던 볏짚이면 볏짚을 그대로 줍니다. 왜냐? 이때 만들어지는 것들이 초유기 때문에 변화를 안 줍니다. 혹시 농사를 계속 똑같이 농사료? 네, 안 바꿉니다. 그 안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먹이고 지금 양은 변화를 주죠. 양은 아까 500g 늘렸잖아요. 요 뒤에 또 다른 양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은 바꾸되 먹이고 있는 사료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번식 후 사료도 안 바꾸면 그 번식 후 사료를 안 바꾸는 거죠.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면 젖을 먹습니다. 이렇게 젖을. 근데 이 젖을 먹는데 이 송아지가 뭘 먹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IGT라는 것을 먹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성군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니까 뭐 송아지 분만을 먹이라고 뭐 이렇게 쪽쪽 빨아먹기 이런 거 보조해주죠.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다 허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당이다. 보조 안 받아도 돼요. 차라리 그걸 보조할 거야. 분말 초유를 보조해 주라고 하십시오.
정말 초유를 먹이는 게 괜찮겠죠. 그렇지만 이게 초유의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 IgG 120mg을 이틀 동안에 사실은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이 송아지가 초유를 6리터를 먹어야 돼요. 6리터를 먹으면 송아지가 엄청 많이 먹잖아요. 송아지가 한 번에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에 250ml. 네? 500ml 저거 1리터 정도. 예, 2리터입니다, 사장님. 와,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2리터를 먹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를 키우면서 머릿속에다 이거를 항상 초유를 6리터를 먹으면 IgG가 120mg입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설사를 안 하게 해주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초유를 6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 가지고 있는 소는 6리터를 내주는 초유 6리터를 내주는 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모든 소한테 초유를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음료수를 빨고 나면 적당히 잘 빨잖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적성 빠야 되는 네, 거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음료 빠야 되는 너무나 쉽게. 음료 빠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우리 그 수종도 하시면서 젊은 사장님 초유 6리터 먹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먹어야 된다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소만 연구하신 박사님들이 다 이런 실험한 결과로 내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먹이는 겁니다. 송아지가 분만하고 나면 이거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먹는 유산균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먹는 유산균이에요. 이거를 2봉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회사를 광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초유입니다. 초유인데 이거는 제노악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 초유가 지금 100g짜리입니다. 이 100g 속에 IgG가 25g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얘가 이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엄마 소가 전혀 젖을 안 줬다. 그러면 이거 5봉지를 먹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봉지를 먹으면 앞에서 말씀하신 초유 120mg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설사 1일부터 10일차까지 견딜 수 있는 빡빡한 힘을 갖게 됩니다. 초유 하나에다가 네. 유산균 2개를 섞어서 해요. 이 유산균이 이 한 봉지의 유산균이 1억 마리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송아지가 바로 낳았을 때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유산균을 먹여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전남대학교 수의대에 있는 서욱형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 교수님 나는 그냥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산균을 먹이는데 나는 좋다고 먹이는데 교수님 이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험실에서 그런 교수님들이 엄청난 실험을 많이 하는 결과 그 연구하는 것들이 이런 유산균을 급여하는 거예요. 근데 급여했을 때 효과가 그분들은 확실히 있다고 결론을 이미 내놨어요. 근데 우리 농가한테 이거를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을 먹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유산균이라고 써있는 걸 먹이지 몇 마리를 먹였냐. 저는 1억 마리짜리 먹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2억 마리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요 마리수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는 그 뭐 빨아먹는 이런 거에는 유산균이 1000마리밖에 안 들어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줬다지만 손은 안 먹었다죠.
자, 이제 나는 오겹만 내는 지금 각 입에 있는 게 이상금 100억마리짜리 어마어마한 게 10억마리 이상짜리. 이게 분말 초유입니다. 물이요? 물을 800에서 900ml를 타서 분말 소용에 빼져서 2리터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게 먹이는 기구입니다. 자, 이제 먹일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아까 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적당히다가 빨리니까 젖을 안 빠는 놈들이 있더라. 근데 제가 보니까 10마리 중에 5마리는 안 빱니다. 그래서 그 비싼 초유를 버립니다. 근데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이 소는 건강하지 못한 송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 도구를 했는데요. 더 쉽게 안 먹었겠죠. 그래서 안 나오고 엄마처럼 하기 전에 먹으면 무조건 엄마 잘못하면 딱 이거 쪽쪽반지 이상하죠. 제가 방금 했던 이게 도구입니다. 이게 4리터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종합검진 받으신 분들 내시경 검사 다 해보셨죠? 내시경 검사를 보면 입에 먼저 그 호수를 집어넣기 전에 마우스피스 이렇게 먼저 입을 벌려서 뽑잖아요. 요게 그겁니다. 요걸 먼저 이렇게 송아지한테 입에다 이렇게 넣으면 얘가 폐로 안 가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밀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얘가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면 이 상태가 있는데 여기가 구멍이 뚫려서 이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약 1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소한테 젖을 먹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안전한가? 제가 하루 6종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6종 농가 중에 1년에 송아지 350마리씩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100% 먹입니다. 몇 년째? 저도 지금 이게 3년째고 제 옆에 있는 제 선배 7년째 먹어요. 아무 탈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언제 먹이냐? 송아지가 분만했어요. 분만하고 나서 먹이면 좋습니다. 근데 엄마 젖을 빨아버렸어. 그럼 젖병이가 절대 안 빨을 거 아닙니까? 얘는 상관없습니다. 엄마 젖을 빨았어도 줍니다. 왜? 초유가 부족하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분만 지금 바로 한 겁니다. 오늘 보성 베스트 한우에 우리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접니다. 근데 어미소를 제가 가둬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서 해서 지금 어미소가 막 접근하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어미소를 따로 가두고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송아지에다가
했습니다. 근데 한번 해가지고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꽂고 쭉 밀어넣고 저걸 들고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분말 초이기 때문에 이게 부분이 있어. 잘 이석이 되라고 저기 보면서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들어갔어요. 송아지에 지금 이제 비칸토리를 1cc 주사하고 1mm는 입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울입니다. 어떻게 들어? 못 들지. 네? 어미가 950g입니다. 이제 무게를 이제 빼면 얼마인지 알겠죠? 이때 그래서 송아지가 무게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면 제가 잘못 킨 거죠. 이제 송아지가 지금 1리터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젖을 먹습니다. 이제. 젖을 먹기 전에 줘도 되고 먹고 나서 줘도 되는데 젖을 먹은 1리터를 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1리터면 양이 많잖아요. 1리터를 줬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송아지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젖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는 송아지는 초유가 부족하다. 이해되시죠? 네. 초유를 먹이십시오. 그리고 초유 제가 절대 강구하는 건 아닌데 초유는 좋은 걸 먹여요. 이따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초유 먹이고 나서 주사했잖아요. 여기 비칸톨 2를 2cc를 뽑아서 1mm 여기다 먹이고 1mm는 여기다 주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 BSK라고 하는 이게 면역 물질인데 요거를 빼서 요것도 같이 주사 그 아까 초유 먹이자마자 이걸 먹였거든요. 뭐 이거를 먹여야 되는 이유를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유 속에 이거는 일반 이제 엄마가 이제 한 3, 4일 된 소의 젖이고요. 이게 상유라는 게 이게 초유인데 초유 속에는 비타민이 일반 그러니까 며칠 지난 엄마 소의 젖 속에 있는 것보다 8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IgG는 15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칸톨 2를 먹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사하는 이유가. 그래서 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초유를 6리터를 먹으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소들은 다 못 먹는다 생각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기 뒤에 제가 자꾸 질문드리면 미안한데 이해되시죠? 이제 15일에서 20일이 되면 25일 되면 이제 송아지가 피똥을 쌉니다. 피똥을 싸는데 그 피똥은 두 가지를 싸는데 90%는 폭시둠입니다. 그래서 하나 10%는 막을 수 없다. 근데 90%는 요 바이콕스나 콕시졸 요거를 주사기로 10ml를 빼서 입에다 먹여주면 피똥 끝. 피똥 끝입니다. 네? 예,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떼기 전에 이거는 이제 사장님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면 좋습니다. 젖을 떼기 5일 전에 여기 코에다가 이걸 딱 붙이면 여기가 날카로운 요 침들이 쭉쭉 나와 있으니까 얘가 엄마 젖을 탁 치면 엄마가 젖이 아프니까 발로 툭 차면서 젖을 안 줍니다.
그럼 얘가 젖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사료를 더 먹겠죠. 젖을 떼기 5일 전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송아지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사료는 더 먹고 엄마도 송아지도 안 울어요. 이건 절대 안 빠집니다. 뺄 때가 힘듭니다. 네. 절대는 아닌데 제가 빠진 애는 못 봤습니다. 네. 빠져요? 안 빠져. 잘못. 그래요? 맞아요. 안 그랬어. 울었어. 네. 짧게 빠져. 저 어디 있을 거예요? 설사를 할 때는요. 그 가르쳐줘요. 설사를 할 때는 소를 그러니까 이 카테터로 이렇게 아니면 배를 이렇게 흔들어보면 출렁출렁하면 이때는 하루를 굶겨야 됩니다. 근데 굶길 때 그냥 굶기면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설사면서 그 피 속에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 굶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얘는 탈수가 돼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액을 해주면서 하루를 딱 굶기면 그 설사가 멎어요. 근데 먹고 난 뒤에 바로 젖을 주면 100% 설사가 나요. 예, 그때는 1분, 그 다음에 2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동안 시간을 젖을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 줘야 되죠. 이제 세 번째 이제 설사입니다. 송아지는 젖을 떼고 나면 설사를 하거나 젖을 떼고 났는데 아침에 갔는데 송아지가 죽어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봤습니다. 젖을 뗐는데 소가 죽었어요. 그것은 급성폐렴입니다. 급성폐렴. 왜 급성폐렴이냐? 여러분들 송아지 젖을 떼면 송아지가 방을 이틀 동안 발바닥에 다 달아지게 뱅뱅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료는 안 먹잖아요. 엄마 젖도 못 먹죠. 몸에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외부에서 약간만 변화가 있어도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흡기가 오고 있어요. 대부분 호흡기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건 안 와? 왔습니다.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예방 주사를 젖을 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은 요 틸미코신 항생제 정도 쓰면 가격이 적당합니다. 그 정도 쓰면 뭐 어떤 분들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도 쓰시는데 요거를 주사하시면서 소는 무조건 잡으면 비칸토리를 놔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았기 때문에 놔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5kg, 10kg에 40kg에 1cc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젖을 떼고 나서 송아지가 호흡기 걸리는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 점심 먹을 때 그 송아지 때 그 TMR을 좀 주면 여기에 미생물이 많이 들어서 좋다 이렇게 아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그 히말라야 쪽 있는 이쪽인데 여기 소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희미한데요. 이게 가을인데 소 등이 이렇게 목 있는 데가 목 부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등 지방이 꽉 찼습니다. 근데 바닥을 보면 마른 풀들이거든요. 이 마른 풀을 뜯어먹고 여기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거를 거세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하시면 거세 하시는데 거의 원리를 통달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야외에서 송아지들이 봄에 옛날에 분만을 많이 했어요. 송아지들이. 왜 봄에 분만하냐면 봄에 분만하면 야외에 있는 풀에 너무나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미생물을 많이 먹게 이때 자기들이 알아서 이때 분만을 했어. 그래서 송아지들한테는 미생물을 많이 먹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 가을에 이 풀을 뜯어먹는 이 소가 어떻게 마른 풀하고 그것만 먹었는데 등지방이 찼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는 마블링이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소들은 사람이 먹은 간에 완전 식품을 먹을 때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요. 근데 우리가 소한테 안전식품 주는 거 있습니까? 대두밥.
기름 짜고 쓰레기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소한테는 쓰레기 줍니다. 근데 그 소는 우리한테 그걸 먹고도 이렇게 좋은 걸 선물하니까 소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소한테 안전식품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다. 이제 송아지 설사, 이제 저는 그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백신을 저는 이렇게,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본말 초육, 본말 당일날 먹이면 이게 백신이다. 이게 백신이다. 그 다음에 15, 20일째 아까 폭시졸, 피똥 싸는 거, 요거 10ml 빼서 먹이, 이것도 백신이다. 그 다음에 호흡기, 젖댈 때 이게 준 것도 백신하고 저는 같다. 물론 백신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9월달쯤에 어미소들한테 4종 이름이 뭐죠? 아니요. 캐틸마스터. 네. 캐틸마스터를 놔준 일반 사육하시는 분들이 캐틸마스터를 안 놨다. 엄마한테. 이거는 나는 돈을 시장에서 소 사다가 키우는 사람하고 똑같이 벌겠다. 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소는 항상 호흡기를 하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죠. 근데 호흡기 올 때마다 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육하시는 분들은 어미소한테 캐틀마스터 꼭 놔주십시오. 자, 제가 아까 우리 기술센터나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들 중에요. 올해 초유를 보조한다 하니까 우리 무안군은 요런 초유를 갖다가 막 팔아서 사람들이 이거를 사서 갖다 먹였어요. 근데 이거는 초유가 아닙니다. 초유가 들어있는 성분이 조금 있는데 100% 들어있다고 안 해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조한다니까 팔아먹었어요. 이걸 지원해준 공무원,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초유는 그냥 이 제품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거 100g짜리 이게 요거 해서 저는 초산호한테는 이거를 2봉지를 초산호. 그 다음에 여름에는 2봉지를, 겨울에 태어난 소한테 2봉지를 먹여야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름에 태어난 송아지한테 이거 2봉지를 주냐면 송아지가 에너지를 여름에 훨씬 더 많이 소비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송아지한테는 요거를 2봉지를 주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분만하고 나서 10일 정도 되면 어미소한테 사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주는 양이 얼마가 됐죠? 이제 다 해서 1.5kg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송아지 설사하니까 사료를 줄여야 된다, 더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잖아요. 송아지가 설사하는 것은 오늘 젖이 1리터 나오고 내일은 0.5리터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설사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사료를 늘려주면 송아지가 젖을 빠는데 뭐를 먹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어미소가 빼빼 말라가지고 뼈만 남게 됩니다. 뼈를 녹여서 젖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소 비육하면 응급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고 있을 때 어미소한테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영양 공급이 얼마인지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매일 송아지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상이 있다. 그럼 내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걔는 잡아서 주사 한 방, 약 한 봉지면 끝. 근데 쟤는 그냥 눈빛이 보니까 똘망똘망해. 그냥 지나갑니다. 얘들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건강합니다. 이제 저는 그냥 이런 것 정도를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통으로 만들어 놨다가 송아지가 설사를 한다 했을 경우에 추전하고 이런 약 정도 하는데 이게 상비약 정도로 있으면 좋겠더라는 거죠.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인쇄물에.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거 할 때 이런 그 약 품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수의사분들한테 항의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뭐 제가 약장사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나고 나서 하면 이렇게 꼬리를 빼서 침자하기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이후로 제가 거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아지를 숫송아지를 김포에 있는 어떤 사장님이 지금 이제 매년 가져가시는데 그 농장에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이렇게 소가 잘 크고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송아지를 사가신 분이 돈을 벌지 않으면 그 다음에 송아지를 안 사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소출할 때는 제가 더 마음을 졸입니다. 이게 저하고 지금 몇 년째 이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송아지 한 마리에 비싸잖아요. 송아지가 그 많은 돈을 계속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분도 가져가시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더라는 거고 저도 그분한테 드리니까 손해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 출하는 안 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면 분만 60일 전에 사료를 몇 그램 더 준다? 네, 500g. 그 다음에 30일 전에 또 몇 g을 더 줍니까? 500g 더 주면서 이때 앞에 준 사료하고 절대 변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가 분만을 했습니다. 분만하면 예, 냉동 초유 될 수 있으면 먹이지 마십시오. 그 젖소에서 나온 냉동 초유 그거는 녹이는 것도 힘들고 혹시나 거기에 무슨 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일단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분말 초유 간편하게 편해야 됩니다. 번식을 시험 분들도. 그 다음에 15일, 20일 되면 피똥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졸이나 뭐 파이콩스 이런 것도 있어 꼭자 들어간 요거를 빼서 10ml를 입으로 먹인다. 그 다음에 젖될 때 틸미코신 항생제, 물론 틸미코신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요게 가격적으로는 좋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도 항상 송아지 똥꼬는 관찰을 잘 하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송아지 설사 약 정도는 빛에다가 놓으면 좋더라는 얘기죠. 자, 이제 송아지 건강하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게요.